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 진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드 해석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어널리시스. 먼저 간단하게 컨셉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드 해석의 컨셉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간단한 트링에 이렇게 매스가 등 간격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매스가 등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게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3개의 좌표가 필요할 테니까 움직이고 있는 매스가 3개니까 이 문제는 3자유도, 이 시스템은 3자유도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베이시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베이시스는 이렇게 길이가 1이고 1번 매스를 표현하는 1번 매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베이시스 E1, 2번 매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베이시스 E2, 그리고 3번 매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E3. 이렇게 길이가 1이고 각각의 매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베이시스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기술을 할 때는 좌표를 도입할 때 이렇게 이 세 매스가 어떻게 변형이 일어났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움직임이 발생을 하였을 때 그 1번 매스가 올라간 E1 벡터 방향으로 올라간 그 길이를 x1이라고 표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2번 매스가 이 E2 베이시스 방향으로 올라간 길이를 x2라고 좌표의 컴포넌트를 도입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3번 매스에 대해서는 x3 이렇게 컴포넌트를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죠. 이때 사용된 이 베이시스를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길이가 지금 그 1인 베이시스였으니까 이렇게 E1, E2, E3 요게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직관적인 베이시스라고 해서 얘를 피지컬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피지컬 베이시스. 근데 우리 기계 진동에서는 운동을 기술할 때 베이시스를 이렇게 E1, E2, E3 베이시스를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하느냐? 첫 번째는 이런 베이시스를 선택하게 돼요. 이런 베이시스. 이 1번 매스, 2번 매스, 3번 매스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그 쉐입을, 이렇게 생긴 쉐입을 베이시스로 쓰게 돼요. 이렇게 생긴 쉐입, 모양. 그래서 이게 1 루트 2가 돼요. 자, 문제를 풀지는 않겠으나 1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변형이 일어난 이 쉐입을 이렇게 노테이션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x라고 하고, 첫 번째 모드라는 의미에서 위첨자로 이렇게 괄호를 하고 첫 번째 모드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1을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first 모드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형상을 우리 모드라고 부릅니다. 모드. 그러면 지금 1 루트 1만큼 그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이 쉐입을 기술을 하자면, 이 피지컬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이 쉐입을 기술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1 곱하기 E1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E2
더하기 1 곱하기 E3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계 진동에서는 모드 쉐입이라고 불러요. 운동을 기술할 때 이런 이런 피지컬 베이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모드 쉐입을 활용해서 운동을 기술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드 쉐입을 베이시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3자유도 시스템이니까 베이시스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베이시스는 바로 이런 베이시스예요. 이렇게 생긴 쉐입을 베이시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1번 매스, 2번 매스, 3번 매스. 자, 이렇게 1만큼 올라간 거, 그리고 1만큼 내려간 거.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런 쉐입을 두 번째 베이시스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노테이션을 캐피탈 X의 두 번째 모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괄호를 하고 2를 적어 줄게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세컨드 모드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우리 피지컬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운동을 기술을 하자면 1 곱하기 E1 플러스 0 곱하기 E2 마이너스 1 곱하기 E3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두 번째 모드 쉐입이니까 이것도 이제 first 모드 쉐입일 거고 이 두 번째 모드는 뭐 second 모드 쉐입이겠죠. second 모드 쉐입. 그 세 번째로 선택하는 베이시스는 어떤 함수냐, 어떤 형태냐 하면 이렇게 생긴 형태예요. 1번, 2번, 3번 매스가 있는데 1번 매스가 1만큼 올라갔을 때 그리고 3번 매스도 1만큼 올라갔을 때 2번 매스가 루트 2만큼 내려간 쉐입. 자, 얘를 마지막 세 번째 베이시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모드라는 의미에서 x의 위첨자로 괄호를 하고 3을 적어줄게요. 얘도 피지컬 베이시스로 이 피지컬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자면 1 곱하기 E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E2 플러스 1 곱하기 E3 이렇게 돼요. 얘는 서드 모드 쉐입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 진동에서 사용하는 베이시스는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드 쉐입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베이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은 셋이 돼요. x1, x2, x3. 그리고 이 모드 쉐입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모달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더링을 하는 그 기준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는 진동을 하는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드가 진동하는 주파수가 저주파인 것을 첫 번째로 가장 저주파인 것을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 저주파인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모드가 진동하는 짝꿍들이 있는데 저주파인 것에서부터 고주파인 순서로 놓게 돼요. 보통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저주파 진동에서부터 고주파 진동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놓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3자유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무한계 자유도 시스템을 무한자유도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한다고 했을 때 이런 빔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컨티뉴어스 시스템, 빔을 생각을 하였을 때 이 빔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게 그 각각이 다 컨티뉴어스하게 다 이게 매스가 있을 테니까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한계의 베이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무한계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베이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관적인 좌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제 기계 진동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베이시스,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베이시스로 택을 하냐 하면
다음과 같이 생긴 모드 쉐입을 베이시스 함수로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문제를 풀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모드고, first 모드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 번째 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세컨드 모드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드 모드. 근데 지금 이런 빔같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시스템은 무한계의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무한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드도 무한계의 모드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드를 활용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이유는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다 디커플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따로 풀고 나중에는 합하는 방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근데 이런 무한계의 자유도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각각의 모드는 이게 짝꿍이 되는 주파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추럴 프리퀀시가 짝꿍이 되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고주파의 모드는 보통 가진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빔의 운동을 기술할 때 예를 들면 3개의 모드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드는 무시를 하고 3개의 모드만 가지고 운동을 기술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잘 맞게 됩니다. 혹은 2개의 모드만 가지고 운동을 기술할 수도 있을 거고 가장 심플하게는 하나의 모드만 가지고 이 빔의 운동을 기술을 해도 어느 정도 잘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단순화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드 해석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이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기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스프링 K1과 댐퍼 C1이 있고 매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매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K2, C2에 의해서 이 스프링과 댐핑에 의해서 커플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서로 힘을 주고받고 있어요. K3, C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매스 1번에 입력힘이 F1이 들어오고 있고 이 매스 M2에 외력이 F2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좌표를 X1, X2 이렇게 이자유도니까 2개의 좌표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X1, X2는 피지컬 베이시스에서의 좌표 값이겠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매스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볼게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을 X2가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운동 방정식을 부호규약을 지켜서 해볼게요. 그러면 스프링이 K1이 있으니까 K1, X1이 왼쪽으로 당길 거고 그리고 C1, X1 다시 있을 거고 그리고 X2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K2에 X2-X1이 힘이 작용할 거고 여기서는 댐핑 X2 -X1 다시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관성력이 이렇게 M1, X1 더블 다시 있을 거예요. 입력힘은 F1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매스에 대해서는 자 이게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힘이 이렇게 왼쪽으로 있을 거고 이 X2가 발생함으로써 스프링 K3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될 겁니다. 댐핑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고 관성력이 M2, X2 더블 닷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외력이 F2. 그러면 먼저 1번 매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을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관성력부터 적어보면 마이너스 m1x1 더블 닷 마이너스 c1x1 닷 플러스 c2의 x2 닷 마이너스 x1 닷 그리고 마이너스 k1x1 플러스 k2 x2 마이너스 x1 플러스 f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평형은.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좀 깔끔하게 자 순서를 정리해 보면, 따라서 m1x1 더블 닷 플러스 c1 더하기 c2 x1 닷 마이너스 c2 x2 닷 플러스 k1 더하기 k2의 x1 마이너스 k2 x2는 f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매스에 대해서 또 동적 평형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m2 x2의 더블 닷 마이너스 c2의 x2 닷 마이너스 x1 닷 마이너스 c3 x2의 닷 마이너스 k2의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k3 x2 플러스 f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m2 x2 더블 닷 마이너스 c2 x1 닷 플러스 c2 더하기 c3 x2 닷 마이너스 k2 x1 플러스 k2 플러스 k3의 x2는 f2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두 결과를 매트릭스 형태로 결과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대각성분의 m1, m2가 들어가고 0, 0인 그리고 이 매트릭스에 곱하기 가속도 x1 더블 닷 x2 더블 닷 플러스 c1 더하기 c2 마이너스 c2 마이너스 c2 c2 더하기 c3 곱하기 x1 닷 x2 닷 플러스 k1 더하기 k2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k2 더하기 k3의 x1 x2는 f1 f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매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오프 다이애고널 텀이 대각선분 말고 텀이 지금 0이죠. 그래서 이너샤는 커플링이 없는 형태인데 그 이너샤가 커플링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예제에서는 이 커플링이 없는 형태로 방정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댐핑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각성분이 아닌 컴포넌트에 이렇게 0이 아닌 값들이 있기 때문에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 간에 커플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스티프니스도 이렇게 0이 아닌 값이 있기 때문에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이 서로 커플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이 매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매스 매트릭스 M으로 표기를 하고, 요 댐핑의 경우에는 댐핑 매트릭스 C로 표기를 하고, 요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캐피탈 K로 이렇게 노테이션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mx 더블 닷 가속도 벡터 플러스 cx 닷 플러스 k x는 f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적었지만 우리 이렇게 매스 ck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x를 이렇게 x1, x2로 정의했기 때문에 식은 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두 개의 그 커플이 된
equations of motion, 운동 방정식이 있죠. 만약에 자유도가 3개의 문제였으면 3개의 커플링이 된 운동 방정식이 있을 거고, n개의 자유도가 있으면 n개의 커플이 된 운동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이 매스 매트릭스하고 이 C 매트릭스하고 K 매트릭스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칭 행렬이라는 거. 그래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뭐 식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트랜스포즈를 해도 똑같다. 이 매스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하고 이 댐핑 매트릭스는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하고 또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하다는 거. 요 이제 대칭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MCK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겐 어널리시스. 이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분석하는 것이냐 하면 자유진동, 프리 바이브레이션을 관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MK에 대해서만 봐요. MK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댐핑이랑 외력은 고려하지 않고 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댐핑이 없고 이 매스랑 스티프니스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 이 아이겐 어널리시스입니다. 그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이 MK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 M x 더블 닷 플러스 k x는 0 이렇게 돼요. 이런 방정식을 풀 때 항상 우리 해이 형태를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n 차원으로 늘려서 해이 형태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이 형태를 x는 캐피탈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가속도는 2번 시간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요 지배 방정식에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m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리고 더하기 k x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은 이제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날릴 수가 있을 거고 정리를 하면 k를 왼쪽에 남기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m 오메가 제곱 x를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kx는 오메가 제곱의 m의 x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양변에 매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m의 인버스 k x는 오메가 제곱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매스 매트릭스의 인버스 곱하기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얘를 우리 어떤 매트릭스 A라고 바꿔서 적어 봅시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X는 오메가 제곱의 X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했었던 해이 형태 이 X랑 이 오메가를 푸는 것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냐고 하면 이 A 매트릭스의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Find invariant subspace of 지금 A 매트릭스가 M 인버스 K니까 이것을 찾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지금
어떤 선형 변환이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받았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이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고유한 불변의 공간이라고 해서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곱이랑 이 x,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이 스케일링이 되는 이 팩터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우리 유명한 이름 있죠.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x는 아이겐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유명한 이름이 있다.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있다. 아이겐 밸류. 그리고 x 벡터도 이렇게 아이겐 벡터라는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찾는 것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찾는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K가 있고 매스 있고 똑같은 스프링 K가 있고 똑같은 매스 M이 있고 똑같은 스프링 K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지금 매스가 두 개니까 이자유도 문제죠. 이렇게 그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표현되는 좌표는 x1이랑 x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력이 없고 이제 댐핑도 없고 자유진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를 바로 적으면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유도가 돼요. m00 m x1 더블 닷 x2 더블 닷 플러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2k x1 닷 x2 닷 플러스가 아니고 는 0, 0. 그래서 우리 해 형태를 이렇게 가정했었죠. assume x는 x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K x는 오메가 제곱 mx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x랑 오메가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얘를 넘겨서 묶어 볼게요. 이렇게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m 곱하기 x는 0벡터. 먼저 우리 이 오메가 제곱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의미 있는 해를 가지기 위해서 이 x 벡터가 의미 있는 해를 가지기 위해서 이 곱해지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를 찾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결정이 돼요. 디터미넌트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m은 0. 얘를 풀어서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돼요. 자, 요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m 제곱 오메가 4승 마이너스 4mk 오메가 제곱 플러스 4k 제곱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k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k 제곱. 요게 0이 돼야 된다. 의미 있는 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오메가 4승 마이너스 2배의 2k 나누기 m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3k 제곱 나누기 m 제곱은 0.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오메가 제곱은 2k 나누기 매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k 제곱 나누기 m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나누기 m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2k 나누기 매스 플러스 마이너스 k 오버 m. 자, 따라서 이 오메가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오버 m, 그리고 오메가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k 나누기 m,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주파인 것부터 이제 고주파인 순서대로 놓는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1, 2로 적은 거죠. 자, 요거 이제 표현을 좀 다시 적어 볼게요. 요거 솔루션을 이렇게 적을게요. 나중에 혼동될 것 같아서. 따라서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 (3k) 나누기 m. 그래서 그 저주파인 것부터 그 첫 번째 모드로 적는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숫자가 루트 3배만큼 더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모드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 1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Natural Frequency of First 모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Natural Frequency인데 두 번째 모드에 대한 Natural Frequency다.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2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k. 자, 첫 번째 로만 생각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로를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x1, x2는 0, 0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모드에 대해서 풀어보면 first 모드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게 오메가 1 제곱, 여기 이제 대입해지는 거죠. 여기 요게 오메가 1 제곱이 k 오버 m이니까 이게 k가 되고 마이너스 k죠. 그리고 x1의 첫 번째 모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번 모드 슈퍼스크립트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x2의 슈퍼스크립트 이렇게 2. 첫 번째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는 0, 0. 따라서 우리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x1의 첫 번째 모드, 얘는 1, x2 첫 번째 모드, 얘는 1. 이렇게 선택하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우리 두 번째 모드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여기서 오메가 2 제곱은 3k 나누기 m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k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나오죠. 마이너스 k 그리고 x1 두 번째 모드 x2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0 이렇게죠. 그래서 x 두 번째 모드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1로 선택하면 이 두 번째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모드 쉐입은 모달 벡터는 이렇게 1, 1로 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드 쉐입은 이렇게 1, 마이너스 1로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모드 쉐입이죠. First mode shape.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짝꿍이 되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더 늦은 거, 느린 거, 그리고 좀 더 빠른 진동 세컨드 모드 쉐입. 자, 이렇게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슈퍼포지션 쓰면 되니까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해주기 전에 이렇게 결과를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우리 처음에 가정했었던 해의 형태가 이렇게 x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였었죠. 그래서 오메가 1은 그러니까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였었는데 요 오메가 1이 루트 k 오버 m이었었고, 그리고 x의 1, 첫 번째 모드 쉐입이 1, 1이었었죠. 두 번째 모드는 이렇게 3k 나누기 m이었었고, 이 x 2, 이 두 번째 모드 쉐입은 1 마이너스 1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콤비네이션을 하면 솔루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모드 쉐입으로 묶일 거고, 이게 C1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1t 플러스 C2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1t,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드 곱하기 C3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2t 플러스 10호의 익스포넨셜의 i의 마이너스 오메가 2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동하고 있는 이 자유진동하는 모드를, 이게 내추럴 프리퀀시 첫 번째 거, 그리고 모드 쉐입 첫 번째 모드 쉐입이니까 이게 그 first vibration 모드겠죠. 얘를 이제 first vibration 모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모드에 대한 것은 뭐 당연하게도 second vibration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게 더 이제 직관적일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의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오일러 포뮬라를 활용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내려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i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죠. 이걸 활용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내려주게 되면 솔루션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x는 c1 곱하기 모드 쉐입, 첫 번째 모드 쉐입 곱하기 진동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phi, 자, 이건 첫 번째 모드 쉐입이니까 phi1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c2의 1, 두 번째 모드 쉐입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2t 플러스 phi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런 C1, phi1은 다 결정이 되겠죠. 다시 우리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그 예제를 풀어보기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AX는 오메가 제곱 X, 그래서 return to AX는 오메가 제곱의 X, 요 문제를 하다가 왔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A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지금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에 상응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T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A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캐피탈 T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그 베이시스, 주어진 베이시스에서 표현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표현했으니까 거기에서 표현된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게 이 매트릭스 A겠죠. 그래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노테이션을 이렇게 T로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 AX는 오메가 제곱 X는 이 T를 활용해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T의 벡터 X가 들어왔더니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문제다. 우리 이렇게 그 A 매트릭스가 그 도메인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에 있는 어떤 벡터를 레인지에 있는
벡터로 그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관계일 거잖아요. 오퍼레이터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메인에 있는 벡터를 x로 적는다고 생각하고 레인지에 있는 것을 y로 적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x는 y. 그래서 이 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시스는 이렇게 E1, E2 우리 운동방정식 유도했던 예제에서는 2개였지만 우리 그냥 n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EN NDOF 시스템이다. 이렇게 피지컬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이 AX는 Y가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이 매트릭스 A를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이겐 베이시스. 자, 이 문제를 풀어서 나온 아이겐 베이시스,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셋. 이 아이겐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 좌표가 변환된 상태에서의 AX 도 Y를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을 해볼게요. 좌표가 변환된 컴포넌트. 바뀐 좌표에서 표현한 컴포넌트를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표현을 해볼게요. 도메인은 X 프라임, 레인지는 Y 프라임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임의의 벡터를 베이시스를 바꿀 때는 좌표 변환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change of basis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벡터를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표현한 거. 그러니까 이게 E1, E2, E3, E 땡땡땡, EN이 이렇게 컬럼으로 쌓이니까 얘는 지금 그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잡았잖아요. 길이가 1인 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쌓이게 될 거고 여기 곱하기 컴포넌트는 X. 그리고 좌표계가 바뀐 상태에서 표현한 것은 이 아이겐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표현하겠다. 그러면 얘를 컬럼으로 쌓으면 자, EX1, 2, 땡땡땡 n이 컬럼으로 쌓였을 텐데 걔를 그냥 매트릭스 캐피탈 X로 적읍시다. 그리고 바뀐 좌표에서 컴포넌트는 여기 X 프라임으로 적고 있죠. X 프라임 이렇게. 마찬가지로 레인지에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도 이렇게 좌표가 바뀌어서 기술이 되어 있다. X 매트릭스의 Y 프라임. 여기서 이 아이겐 벡터가 그 쌓여 있는 이 매트릭스를 요 캐피탈 X 매트릭스 얘를 바로 그 모달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모달 매트릭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X 프라임은 이렇게 모달 매트릭스의 인버스 곱하기 X가 될 거고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Y 프라임은 X의 인버스의 Y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를 좀 다시 적어 볼게요. 뒷장에서. 그러면 A 프라임 곱하기 X 프라임은 Y 프라임 이렇게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우변에는 X 모달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Y를 대입해주고 여기 X 프라임에는 모달 매트릭스의 인버스 곱하기 X를 대입해주고 요 A 프라임 이 A 프라임 자리에는 무엇을 넣어주면 되느냐? 지금 우리 그 컴포넌트를 다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A 프라임 매트릭스는 컬럼이 이렇게 T X 첫 번째 우리가 베이시스로 지금 앞에서 이렇게 T X X의 1, X의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땡땡땡 n 번째 모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이렇게 첫 번째 모드 변환된 거 그리고 T의 X2 그리고 땡땡땡 T의 X의 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T의 X1은 우리가 지금 이 X가
그 아이겐 벡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오메가 1제곱 x 1.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1제곱 x 1 플러스 0 곱하기 x의 2 플러스 땡땡 다 0이란 말이에요. 지금 n번째 그 행까지 다 0이에요. 다 0. 플러스 0.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도 오메가 2 제곱에 x의 2가 될 것이고 이 n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n 제곱에 x의 n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적어보면 오메가 1 제곱 나머지는 다 0 그리고 0 오메가 2 제곱 나머지 다 0 그리고 0 0 오메가 3 제곱 나머지 다 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메가 n 제곱까지 그래서 대각 성분에만 오메가 제곱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 앞으로 캐피탈 오메가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 내용을 좀 적어보면 우리 A'의 X'은 Y'이었었는데 이게 표현이 된 것이 오메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오메가 곱하기 X 인버스의 X는 X 인버스의 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변에 왼쪽에다가 X 모달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 X 곱하기 오메가 X의 인버스 X는 Y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그 AX는 Y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AX는 Y랑 비교를 해보면 요 X 오메가 X 인버스가 A 매트릭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오메가는 X의 인버스에 곱하기 A 곱하기 X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오메가 매트릭스는 대각 성분만 있고 대각 성분이 아닌 거는 다 0인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는 거. 이렇게 오메가 1제곱 띵띵띵 오메가 n제곱 이렇게 이루어진. 그럼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디커플링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디커플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커플링을 한다.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다자유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잖아요. mx 더블 닷 플러스 k x는 0. 그러니까 이 운동 방정식은 n개의 자유도였다고 하면 n개의 커플된 equations of motion이 n개가 서로 커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커플이 되어 있는 것을 디커플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베이시스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베이시스를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죠. change of basis. 지금 이 운동 방정식은 우리가 physical basis, 우리가 E로 적고 있죠. 노테이션을. 그래서 E, 1, 2, 뭐 E, N 이렇게 physical basis로 이 운동을 기술하고 있는데 자 얘를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아이겐 베이시스로 바꾸어서 이 지배 방정식을 표현을 해볼게요. 아이겐 베이시스. 그러면 우리 어떤 벡터 x를 좌표 변환을 하면 우리 여기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1, 0, 0, 1, 0, 0, 0, 0, 0, 뭐 0, 0, 0, 0, 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 곱하기 x는 모달 매트릭스 이게 컬럼으로 쌓여 있는 형태 곱하기 바뀐 좌표에서의 컴포넌트 x'이라고 적읍시다. 그런데 우리 모드 해석에서는 이 바뀐 좌표에서의 컴포넌트를 노테이션을 보통 q를 많이 적어요. 이 q로 많이 적어요. q. 이 q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내추럴 코오디네이트라고도 불리고 또 프린시플 코오디네이트라고도 불려요. 또 많이 쓰는 이름이 participation factor라는 이름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이름이. 왜 이제 이게 좀 말이 직관적이냐 하면 이게 매트릭스 곱해지는 형태를 보면 지금 그 모드가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 그 컴포넌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드가 참여하는 그 정도를 이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participation factor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대입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하면 m 곱하기 x q 더블 닷 플러스 k 곱하기 x q는 0벡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양변에 왼쪽에다가 요 x 인버스 곱하기 매스 인버스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q 더블 닷 플러스 x의 인버스 매스의 인버스 k x q는 0벡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 m 인버스 곱하기 k를 우리 앞에서 A 매트릭스로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x 인버스 A 곱하기 x니까 요게 그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바뀐 좌표에서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하면 같은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메가 곱하기 q는 0. 그런데 지금 얘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프 다이애고널 텀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디커플링이 되게 돼요. 디커플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정식은 이제 원래 시작을 할 때는 n개의 커플된 방정식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했더니 n개의 디커플된 방정식을 가지는 형태로 표현이 바뀌게 돼요. 우리 선형 기계 진동에서의 전략은 항상 디바이드 앤드 컨커라고 했었죠. 스트래티지. 우리의 전략은 푸리에 시리즈에서 했었던 것처럼 항상 문제를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풀고 그것을 선형 중첩에서 이제 합쳐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디바이드 앤드 컨커라는 우리의 모토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q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q는 0벡터 이것을 행별로 로우 바이 로우로 이제 풀어서 적으면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q1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1 제곱 q의 1은 0. 첫 번째 로에서 이게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q2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2 제곱 q2는 0. 이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n 차원 공간이니까 qn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의 qn은 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 지금 보면 첫 번째 방정식 보면 지금 q1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 있고 q2, q3, q 땡땡땡 qn들은 다 여기에 인볼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첫 번째 모드에 대해서 그냥 1자유도 문제로 바뀌게 돼요. 1자유도 문제. 왜냐하면 다른 자유도에 대해서는 다 디커플이 되어 있으니까 커플링이 다 없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자유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얘도 두 번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드에 대해서 1자유도 문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n번째 로에서도 n번 모드에 대한 1자유도 문제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1자유도 문제는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n개의 이 디커플드된 이퀘이션을 각각 독립적으로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냥 합쳐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프리바이브레이션이니까 요걸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럼 이니셜 컨디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마찬가지로 같은 좌표 변환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좌표에서의 그 초기 조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초기 조건은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될 것이고, 자, 속도에 관한 초기 조건은 마찬가지로 같은 변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면 될 거예요.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이렇게 그 X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 모션을 관찰하는 것은 이 X를 통해서 관찰을 하죠.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그래서 다시 원래 좌표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이니셜 컨디션을 부여를 할 때 만약에 그 특정 모드에서만 초기 조건이 주어지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모드에 대해서만 초기 조건이 난제로이고 나머지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다 제로인 상태로, 그러니까 가진을 처음에 이제 그 초기 조건을 부여를 할 때 그 특정 모드가 되도록 초기 변이를 세팅을 해놓고 딱 놓게 되면 그 다른 모드들은 다 초기 조건이 제로 컨디션이니까 리스판스가 없을 거고 0인 상태로 계속 있을 거고 그 특정 모드만 계속 가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그런 모드 쉐입에 관련한 영상들을 보면 그 특정 모드에서 딱 그 메시지를 놓고 딱 손을 놓았을 때 그 특정 모드로만 계속 움직이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드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모드나 세 번째 모드 그리고 다른 모든 n 번째 모드까지 다른 모든 모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방정식이 다 디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플이 되어 있는 형태랑 디커플이 된 형태랑 그 방정식의 에너지를 좀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그 첫 번째로 이 커플이 되어 있는 equations of motions,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 그리고 디커플이 되어 있는 운동 방정식은 decoupled equations of motions. 자, 얘네들은 q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q는 0벡터.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을 기술하고 있으니까 1번 방정식에서 구한 에너지나 2번 방정식에서 구한 에너지나 그 값은 같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케니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키네틱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매스 x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x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k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한 것을 베이시스를 바꿔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n 그 얘를 아이겐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표 변환의 관계는 x는 모달 매트릭스 곱하기 participation factor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에 대입해 주게 되면 q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m x q 이렇게 나오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q 트랜스포즈 x의 트랜스포즈 k x q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 q 트랜스포즈랑 q 사이에 이렇게 x 트랜스포즈 m x 이렇게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거,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매스 대신에 k가 들어간 형태 이렇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두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방정식에서 나온 게 요거였었고,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에 Q 트랜스포즈 I, 이제 매스가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죠. 그러면 I, Q,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 Q 트랜스포즈 오메가의 Q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여기서 구한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다 같아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하면 x 트랜스포즈 m x는 i일 것이라는 이 관계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관계에서 살펴보면, 자, 얘랑 얘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 포텐셜 에너지도 같아야 할 거니까, 자, 요렇게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x 트랜스포즈 kx를 한 것은 바로 이 오메가 매트릭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드 벡터를 앞쪽에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고 매스 모드 벡터 이렇게 곱해준 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도 결국에는 다 1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이잖아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각 성분이 아닌 것은 다 0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다 대각 성분이 아닌 것은 다 0이 나오게 돼요. 이런 특성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모드 쉐입이 모달 벡터들이 오소고날하다라고 하는데, 이 매스 매트릭스랑 K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소고날한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바로 오소고날리티 with respect to M, N, K 라고 불러요. 특히 이제 매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1인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오소 노멀한 거죠. 지금 이 모드 쉐입들이 매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오소 노멀한 거죠. 1이 나오니까, 다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소고넬리티 with respect to M and K.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특성은 이 매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다는 거, 그리고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도 시메트릭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게 쓰여요. 우리 아이겐 프로블럼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겐 프로블럼. 그러면 mx 더블 닷 플러스 이렇게 댐핑은 없고 kx는 0, 외력이 없는 형태를 생각하는 거죠. 아이겐 프로블럼은. 그리고 헤이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assume x 벡터는 모달 벡터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렇게. 그러면 얻을 수가 있는 관계가 kx는 오메가 제곱 매스 x였었죠. 우리 첫 번째로 어떤 i번째 모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번째 모드에 대해서. 자, 그러면 k 곱하기 x의 i는 오메가 i 제곱 i번째 모드의 내추럴 프리퀀시 그리고 mx의 i. 여기 왼쪽에 그 j번째 모드 쉐입을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 xj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k x의 i는 오메가 i의 제곱 곱하기 xj 트랜스포즈 매스 x의 i번째 모드. 우리 이 방정식을 트랜스포즈 시켜볼게요. 트랜스포즈. 자, 좌변, 우변 모두 트랜스포즈를 시켰다. 그러면 xi 트랜스포즈 k의 트랜스포즈 x의 j는 오메가 i 스퀘어 xi 트랜스포즈 매스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x의 j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k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랑 매스 매트릭스는 다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래서 요 트랜스포즈 하나 똑같죠. 그래서 지워봅시다. 이렇게 시메트릭하니까. 다음으로 우리 j번째 모드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k x j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는 오메가 j의 제곱 매스 x의 j. 자, 여기에서 우리 그 i번째 모드 쉐입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자, xi 트랜스포즈 k x의 j는 오메가 j 스퀘어의 xi 트랜스포즈 매스 곱하기 x의 j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1번 i번째 모드를 고려를 했을 때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이 좌변이 똑같죠. xi 트랜스포즈 k xj 그리고 우변은 요 오메가 i 제곱이랑 오메가 j 제곱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죠. 이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이거를 좀 그 뒷장에 다시 좀 깔끔하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결과가 이렇게 xi의 트랜스포즈 k xj는 오메가 i 스퀘어의 xi의 트랜스포즈 매스 x의 j. 2번에서 나온 게 요 x의 i의 트랜스포즈 k xj는 오메가 j 스퀘어의 xi의 트랜스포즈 매스 xj 이렇게 나왔죠. 이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다른 거는 요거만 다르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빼기를 해봅시다. 이 두 식을 빼기를 하면 좌변은 0이 되고, 그리고 우변은 오메가 i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j 스퀘어로 이렇게 묶이게 되죠. 곱하기 x의 i 트랜스포즈 mxj. 이번에는 요 오메가 i 제곱을 나눠주고, 이렇게 1 나누기 오메가 i 제곱, 그리고 오메가 j 제곱도 나눠주고 1 나누기 오메가 j 제곱. 자, 이 상태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오메가 i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j 제곱 분의 1에 묶이죠. 이렇게 똑같이 트랜스포즈 kx의 j는 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두 결과를 관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when 이 내추럴 프리퀀시가 다를 때, 그러니까 모드가 다르게 되면 우리 택한 모드가 ij가 다른 모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xi 트랜스포즈 매스 매트릭스 x의 j는 0이고, 또한 동시에 i의 트랜스포즈 k의 x의 j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특징을 바로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에너지를 고찰해서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이게 증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증명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Mode shapes are orthogonal with respect to m and k. m, k 각각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지금 이 모드 쉐입이 다르면은 다른 모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스 매트릭스랑 K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모드 쉐입은 오소고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매스에 대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같은 모드에 대해서는 xi의 트랜스포즈 kx의 i는 오메가 i 제곱 곱하기 x의 i 번째 모드 t m x의 i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모드 쉐입들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요게 1이 되도록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1이 되도록 선택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xi의 트랜스포즈, 여기 좌변이죠. 트랜스포즈 k x의 i, 얘는 요거만 남으니까 오메가 i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요 x 모달 매트릭스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킨 거,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주고 mx 얘를 이제 쭉 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매트릭스 곱하기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되죠. x의 1에 트랜스포즈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쭉 깔릴 거고, 두 번째 모드도 이렇게 행으로 쭉 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스 곱하기, 그리고 얘는 이제 컬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x의 1 이런 식으로 컬럼으로, x의 2 컬럼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쭉 다 적어보면
x의 1의 트랜스포즈 m x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번째는 자 x의 1 트랜스포즈 m x의 요 두 번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m x의 1 그리고 x의 2 트랜스포즈 m x의 2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죠. 지금 밑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가고. 근데 지금 이게 오소고날 그 매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오소고날 하니까 모두 쉐입들이 이제 이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번호가 다르면 다 이게 0으로 갈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이애고날 성분이 아닌 것들은 다 0으로 가겠죠. 곱하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게 1이 되도록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이제 1이 될 거예요. 1이. 얘네들은 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X 모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매스 매트릭스 곱하기 모달 매트릭스는 결과적으로 그 형태가 1, 1, 땡땡땡 대각 성분에는 다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제 모달 매트릭스가 이 x니까 이거의 레프트 인버스가 이 x 트랜스포즈의 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적어보면 요게 그 레프트 인버스가 된다. of x. 자, 이렇게 이제 매스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마찬가지 이런 그 연산을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x의 트랜스포즈 k의 x는 자, 우리 대각 성분이 아닌 것들은 이제 다른 모드에 대해서는 다 0이 나오겠죠. 다 0들이 나오고 요 대각 성분에 대해서만 오메가 1제곱 같은 모드끼리 이렇게 그 곱해졌을 때만 내추럴 프리퀀시 제곱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남는 형태로 될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n 제곱까지. 그 얘를 우리가 캐피탈 오메가 매트릭스로 놨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각을 했을 때 예상했었던 결과가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했을 때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는 이 모드 쉐입들이 매스 매트릭스랑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랑 매스 매트릭스랑 다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거 증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관계가 요 이제 시메트릭한 거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됐었던 것이죠. 그 한 가지 좀 그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질문을 해보자면 이 모드 쉐입들끼리는 오소고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i번째 모드를 생각하고 j번째 모드를 생각했을 때 그 다른 모드 벡터들은 이게 오소고날할까? 그러니까 매스 매트릭스랑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오소고날한 것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 벡터들끼리는 오소고날할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 이렇게 됐었죠. 우리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었고 이렇게 A 매트릭스의 인베리언트 सब스페이스 이렇게 아이겐 밸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문제를 했었죠. 여기서 A는 이렇게였었어요. A는
m의 인버스 곱하기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우리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그 스펙트럴 디어럼을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그 만약에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만약에 시메트릭하고 모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실수라고 하면, 그때는 이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하죠. 다른 모드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이 다 오소고날하죠.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럴 디어럼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지금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m의 인버스 k는 트랜스포즈 시킨 거, k의 트랜스포즈, m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이것이 성립을 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우변은 자, k의 트랜스포즈, m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니까 우리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랑 매스 매트릭스는 다 시메트릭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날려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왼쪽에 매스 매트릭스 곱해주면 K는 M, K, M 인버스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매스 매트릭스 곱해보면 K, M은 M, K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매트릭스에서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들이, 모드 쉐입들이 서로 오소고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것을 조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only when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곱하기 매스 매트릭스를 한 게 매스 매트릭스 곱하기 K 매트릭스 이렇게 바꿔서 곱하기를 한 게 같을 때에만 이렇게 그 모드 쉐입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성립을 하긴 하는데 그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 개념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강제 진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forced vibrations of 그 매스, 그리고 이번에는 댐핑 매트릭스도 있다고 합시다. MCK systems.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냐?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n 자유도 문제에 대해서 매스 곱하기 가속도 플러스 댐핑 곱하기 속도 플러스 스티프니스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떤 외력이 이렇게 입력되고 있다. 그래서 n 자유도 문제라서 n개의 서로 커플이 되어 있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디커플링,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는 방정식을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를 바꿔서 이 운동을 기술해야 된다라고 이전 슬라이드에서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change of basis. 그 어떤 벡터, x 벡터를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했을 때 이 컴포넌트는 그 좌표계를 바꾸어서도 이제 불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드 쉐입 벡터들로 이루어진 아이겐 베이시스로 이 좌표를 표현하더라도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자,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좌표 변환의 관계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x는 모델 매트릭스 곱하기 participation factor.
자, 이제 이것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mass 곱하기 x q 더블 닷 플러스 c 그리고 x q 더블 q 닷 플러스 k x의 q는 f. 자, 이제 그 변에 이렇게 그 모드 쉐입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봅시다. 이렇게 모달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시계 왼쪽에다가 곱해볼게요. 왜 이렇게 곱하느냐?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x 트랜스포즈 m x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드 쉐입들은 매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소고날 하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또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각화가 되죠. 오메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모드 쉐입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방정식에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x 트랜스포즈 m x의 q 더블 닷 플러스 x의 트랜스포즈 c x q 닷 플러스 x의 트랜스포즈 k x q는 x 트랜스포즈의 f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요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그렇게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이겐 밸류들로 대각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댐핑의 경우에 이 모달 댐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이 가진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입니다. 댐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댐핑 매트릭스가 매스 매트릭스랑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함으로써 디커플링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1번으로 표시했었던 그 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알파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플러스 베타 곱하기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오메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 우변에 있었던 그 외부 가진력에 대해서는 이게 노테이션을 보통 캐피탈 Q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제 이름이 있는데 보통 generalized force라고 불러요. generalized forc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이 아이겐 벡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들이 아이겐 베이시스에서 컴포넌트가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가속도 더하기 알파의 I 더하기 베타의 오메가 곱하기 속도 플러스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Q는 요 모두 좌표에서의 가진력 Q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도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고 얘도 다이애고널이고 얘도 다이애고널이니까 이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n개의 디커플이 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행에 대해서 다 이제 각각을 적어보면, 자, qi 더블 닷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오메가 i 제곱의 qi 닷 플러스 오메가 i 제곱의 qi는 q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오메가 i 제곱 있죠? 얘를 그냥 우리 2제타 i 오메가 i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이 제타 i는 그 모드에서의 댐핑 레시오잖아요. 그래서 모달 댐핑 레시오라고 불러요. 모달 댐핑 레이시오. 따라서 최종 결과는 qi 더블 닷 플러스 2제타 i 오메가 i qi 닷 플러스 오메가 i 제곱의 qi는 힘. 여기에서 그 i는 1에서부터 우리가 n 자유도 문제를 보고 있었으니까 n개까지 가겠죠.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n개의 디커플이 된 그 n개의 1자유도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n개의 1자유도 MCK 시스템을 푸는 문제로 이제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우리 이전 영상들에서 잘 공부를 했었으니까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모드에서 푼 것을 그냥 합해 주기만 하면 되죠.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될 텐데, 이니셜 컨디션은 어떻게 또 변환이 됐겠느냐? 우리 다음과 같은 좌표 변환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x는 모달 매트릭스 곱하기 파티시페이션 팩터. 자, 여기서 우리 그 모드 쉐입들이 매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소고날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좌변에 매스 매트릭스를 먼저 왼쪽에다가 좌변 우변에 매스 매트릭스를 곱해보고, 그러면은 m x는 m x q가 되잖아요. 여기서 또 이번에는 x 모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x 트랜스포즈 m x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소고날하니까 i가 되죠. i의 q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초기 조건은, 자, 모드 아이겐 베이시스, 그러니까 모드 좌표에서의 그 초기 조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x의 트랜스포즈 s 곱하기 피지컬 좌표에서의 요 초기 조건, 그리고 시간 미분한 것도, 속도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최종 스텝으로는 그냥 이렇게 다시 피지컬 좌표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각각의 participation factor, 참여하는 기여 정도를 다 곱해서 이렇게 합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좌표계에서의 어떤 리스판스, 거동, 모션이 되겠죠. in physical coordinates.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드 해석에서 중요한
컨셉들, 내용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